네,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생방송 건강콜센터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수술하지 않고 무릎 통증 치료하는 비수술적인 치료법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치료법은 줄기세포 이식술인데요. 이게 제대혈 줄기세포라는 걸 이용한다고 하는데 이게 뭔지부터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제대혈 줄기세포라는 거는 신생아가 태어나면 탯줄에 고농도로 분포되어 있는 줄기세포, 이 줄기세포는 어느 조직으로도 모든 조직으로도 분화가 가능하고 또 주인이 없는 세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줄기세포도 전처치를 통해서 나에게 주입하면 나에 맞는 세포로 분화될 수 있다. 이런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손상되고 없어져 버린 관절 연골을 다시 재생시켜주는 치료. 이게 제대혈 줄기세포 이식술입니다. 네, 어떤 세포로도 분화가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 뭐 무릎 말고도 다양한 분야에도 적용할 맞습니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이 치료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모든 조직으로 분화가 가능한 게 줄기세포긴 한데요. 저희가 지금 제대혈 줄기세포를 국한해서 치료하는 거는 네. 무릎에 국한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원래 처음에 개발된 치료 목적은 젊은 연령에 연골 손상이 있었던 환자들을 연골을 재생시키는 방법으로 처음에 개발이 됐고요. 지금은 그런 환자뿐만 아니라 퇴행성 관절염 환자분들 또는 여러 치료를 했는데도 무릎 통증이 없어지지 않는 분들 또는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지만 인공관절 수술에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 또는 좀 전에 전화 주셨던 분들처럼 연세가 아주 많으셔서 그리고 또 만성질환이 있어서 적극적인 치료는 못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적응증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줄기세포 이식술 받고 얼마나 좋아지실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치료 사례 준비했습니다. 70대 초반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한 통증이 1년 정도 지속되셨다는데. 네. 증상이 많이 심해지셔서 결국은 인공관절 수술 막 이런 걸 받아야 되나 고민하시다가 저한테 오셨는데요. 엑스레이 상에서는 옷자다리가 좀 동반돼 있었고 그리고 MRI 검사에서는 무릎 내측으로 연골이 전혀 없는 상태, 거의 망가진 상태였고요. 특징적으로는 한쪽 다리만 심하셨기 때문에 경골근이부 절골술, 옷자다리를 교정하는 치료와 함께 연골세포, 줄기세포 이식술을 같이 하십시오. 이렇게 상담을 드렸고요. 시술 전에 보시면 무릎 안쪽에 관절경 사진에서 보면 연골이 하나도 없는 소견이 보입니다. 근데 이게 수술하시고 나서, 이식술 하시고 나서 8개월이 지나서 보면 연골이 굉장히 두껍게 재생돼 있는데요. 이렇게 두껍게 재생된 연골들이 계속 천천히 리모델링이 되면서 원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관절 연골로 천천히 재생이 되니까 네. 치료가 끝냈다고, 와. 치료 완치됐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약간 누더기처럼 벗겨졌던 연골이 정말 뽀얗게 차오른 모습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다음 사례는 50대 아버님의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운동을 되게 좋아하셨대요. 네. 보통 운동은 참 좋은 건데 격한 운동 많이 하시면 맞습니다. 연골이 많이 닳기 마련이죠. 맞아요. 운동하시면서 이제 스포츠 손상이 생길 수 있는데 운동이 잘못한 게 아니라 손상이 됐는데 치료를 안 받으신 게 잘못된 거죠. 환자가 잘못했구나. 네, 그래서 엑스레이를 보면 옷자다리가 심하시고 네. 또 MRI상에서는 안쪽에 있는 내측 반월상 연골, 테두리 만들어준 연골이 완전히 다 찢어져 있었고요. 네. 그리고 관절 연골도 다 벗겨져 있는 소견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치료 계획을 세우는데 찢어져 있는 반월상 연골은 동종 이식, 네. 다른 사람의 연골을 이식받아서 다시 만들어주는 방법, 그리고 옷자다리는 경골근이부 절골술로 교정하고 사라져버린 관절 연골은 줄기세포로 이식합시다. 이렇게 해서 치료를 시작하셨고요. 네. 시술 전에 관절경 사진 보시면 거의 하얗게 남아있는 연골이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고 다 뼈가 드러나 있는데요. 7개월 후에 이식하시고 7개월 후에 관절경을 다시 봤는데 정상적인 연골로 완전히 대치되어 있는 소견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니 시술 전 사진을 보면은 이게 어떻게 50대 연골인가 싶은데 정말 시술 후 사진을 보니까 20, 30대 연골로 시간을 되돌리신 듯한 느낌이 나는 것 같고요. 다음 사례는 60대 어머님의 사례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좀 통증이 오래되셨어요. 10년이나 맞습니다. 지속되셨는데 네. 괜찮을까요? 네. 그래서 69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여러 가지 치료도 많이 받으신 분이었는데요. 결국은 이제 줄기세포 이식술을 선택을 하셨고 시술 전 사진을 보시면 연골이 없는 뼈 부분에 뭐 이렇게 뾰족한 금속 재질이 보이는데요. 저렇게 송곳으로 뼈에다 구멍을 냅니다. 그래서 모내기 하듯이 그 구멍에다가 줄기세포를 이식해주면 네. 11개월 지나서 보면 연골이 깨끗하게 대체돼서 정상 연골로 덮여져 있는 소견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연골 농사가 풍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에 살펴볼 비수술 치료법은 자가연골세포 치료입니다. 자가연골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내 거를 사용하는 이번에는 치료법인 것 같아요. 네. 줄기세포 이식술은 연골을 분화시킬 수 있는, 연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연골세포로 줄기세포를 분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한 건데요. 이 자가연골세포 치료는
그렇게 연골세포로 분할을 시킬 필요 없이 직접 연골세포를 띄어서 직접 연골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위에 다시 이식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네. 너무 띄어서 다시 넣어주면 너무 양이 모자라니까 실험실에서 연골세포를 배양을 해서 그 수를 늘리게 되는 거고요. 그 연골은 어디서 띄냐면 우리 몸의 늑골 네. 11번째, 12번째 늑골이 뼈가 아니고 연골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약간의 연골을 채취해서 실험실에서 연골세포를 배양을 하면 연골을 만들어내는 연골세포가 많이 증식이 되는데요. 이 증식된 세포를 무릎에 주사를 해주면 그 연골세포들이 그 연골이 없는 부위에 들어가서 연골을 분화시키면서 덮어버리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연골을 재생시키는 건데 어디서 얻느냐가 다르다. 이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네. 자가 연골세포 치료에서는 늑연골을 사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늑연골이 여기 갈비뼈 쪽인가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몸에 연골이 세 종류가 있는데요. 그중에 관절 연골과 가장 비슷한 초자 연골이 우리 몸의 11번째, 12번째 늑골. 예, 갈비뼈 밑에 있는 연골인데 여기 작게 절개를 해서 연골을 채취한 다음에 실험실에 보내면 6주에서 8주 정도 배양을 하고 그 배양액을 다시 무릎에 주사하는 이런 치료 방법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자가 연골세포의 실제 치료 효과는 어떨지 역시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8세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권유받으셨대요. 근데 수술은 좀 안 하고 싶은 게 다 같은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네. 보통 제가 아까 적응증을 말씀드릴 때 인공관절에 거부감 있으신 분들이 치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관절경사지는 줄기세포 이식술이나 자가연골세포나 세포 치료나 똑같습니다. 손상된 연골에 구멍을 내고 줄기세포를 자가연골세포 배양액을 이식해주면 시간이 지나서 11개월, 12개월 보통 1년 정도 지나서 보면 연골이 대치되어 있는 소견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사례는 70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1세 어머님의 사례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수술 권유 받으셨었대요. 맞습니다. 네. 뼈가 지금 관절경 사진에서 보면 연골을 더 받쳐주고 있는 뼈들이 다 이미 노출되어 있는 소견이 보이기 때문에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건 맞는데 인공관절 수술에 거부감이 있으시고 부담감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줄기세포를 선택하시게 되고요. 시술 후에 보시면 1년 정도 지나서 보면 관절 연골이 정상적으로 덮여져 있는 소견. 그래서 노출된 뼈가 이미 사라지고 안정화되어 있는 소견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수술하지 않고도 내 무릎 통증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께서 걸으실 때 또 계단을 오를 때 좀 뻐근하고 시린 느낌이 드신다면요. 또 움직일 때마다 딱딱 무릎에서 소리가 난다면 내 무릎에 문제가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오늘 저희 쪽으로 문의 주셔서 여러분께 맞는 치료법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OBS 건강콜센터 지금 시각은 5시 2분 지나가고 있고요. 지금부터는 다시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머니 연세 어떻게 되세요? 예, 72세요. 70대 초반이시고 네네. 스튜디오에 김상우 원장님 나와 계시는데요. 질문하시는 거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디가 불편하세요? 아니요, 저기 오른쪽 무릎인데요. 네. 예, 병원 갔더니 퇴행성 일기래요. 네. 예, 그랬는데 크게 걷는 데에는 조금 그렇게 불편하진 않고요. 근데 이게 물이 자주 차요, 저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3번 정도 뽑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물이 찬 상태인데 네. 걷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네. 그래요. 어머니 물이 왜 차냐면요. 네네. 어디 연골이 벗겨지거나 테두리 만들어준 연골이 찢어지면서 네. 걔들이 자꾸 건드리면서 자극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무릎 안에 주머니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자꾸 지금 물이 차고 있는 건데 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물을 빼면 네. 무릎 안에 압력이 줄어들겠죠? 네. 그러면 물을 만들어낸 세포들은 또 자극을 받아요. 네네네네. 그러면 또 물이 차요. 아, 네네. 그렇게 계속 반복이 되면 이 네. 물을 만들어내는 세포들, 활액막 세포라 그러는데 얘네들이 네. 나는 지금 만성적으로 계속 염증이 있는 거니까 나는 계속 이제 물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네. 습관이 돼요. 네. 그러면 나중에는 약을 먹고 주사 치료해도 반응을 안 하고 나는 계속 물을 만들 거야. 그리고 계속 일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물을 빼는 치료는 아주 좋지 않은 치료다. 아, 네. 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네네네. 그러면 어떤 치료가 좋은 거냐? 물이 왜 네. 차는지 원인을 찾는 거예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 아무 이유 없이 활액막 세포들이 물을 만들어내고 염증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는데 네네. 그런 경우에는 약 먹으면 좋아져요, 대부분.
그리고 재발을 잘 안 하고요. 그래서 네. 관절염 초기 환자들은 별다른 치료 없이도 증상이 좋아지는 건데 네. 어머님은 제가 보기에는 네. 엑스레이 검사를 정확하게 검사를 해보면 아마 연골 손상이 의심이 될 소견이 보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연세도 있으시고 관절염 네. 초기 증상이라기에는 물이 너무 자주 차고 이러기 때문에 네네네. 정밀 검사를 해보면 관절 연골이 벗겨져 있거나 네. 아니면 테두리만 들어준 연골이 찢어진 부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부위를 정확하게 해결해주면 관절염이 더 진행 안 하고 그냥 거기서 네. 끝나는 거고요. 네네. 만약에 그런 치료가 늦어지면 계속 망가지다 보면 관절 안에 물이 계속 오래 차면 연골도 부어요. 네. 예, 연골도 물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 종이를 휴지를 물에다 집어넣으면 띵띵 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처럼 연골도 붉게 되면 물리적인 강성이 떨어지게 되고 연골이 자꾸 벗겨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관절 연골이 벗겨지는 거는 화장실 바닥에 있는 타일이랑 똑같다고 얘기해요. 네. 타일이 조그만 게 하나 깨지고 계속 물이 스며 들어가면 옆에 있는 타일도 계속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더 진행되기 전에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고 네. 연골 손상이 정확하게 있는지 없는지 먼저 확인하고 네.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치료할 건지 적극적으로 치료하시면 관절염 네. 말기로 진행되는 걸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네네. 그러니까 물 뽑는 거는 안 좋은 거네요. 그렇죠. 한두 번 정도 치료 목적이나 검사 목적으로 진단 목적으로 이게 고름인지 핀지 물인지 찾아보려고 천자수를 하는 건 좋은데 네네. 갈 때마다 물을 빼는 거 그런 분들도 선생님 나 물 빼주세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좋은 치료 방법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네. 원장님, 우리 어머님께서 지금 엑스레이를 촬영하시고 퇴행성 관절염 일기 진단을 받으셨는데 실제로 맞습니다. 정밀 검사를 했을 때 더 심각한 상태일 수도 있는 건가요? 네, 보통은 엑스레이를 그냥 누워서 찍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누워서 찍는 것보다는 서서 찍으면 실제로 연골의 간격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양쪽 발로 서 있는 것보다는 한쪽 발로 서서 찍으면 관절 연골이 실제로 얼마나 좁아져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밀 검사 없이 엑스레이만 잘 찍어도 관절염 초기 증상인지 중간 단계인지는 알 수 있고 네. 대신 관절염 중간 단계까지 왔다 그러면 정밀 검사를 해서 원인을 찾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이제 물 뽑는 치료는 좀 그만하시고 물이 차오르는 그 원인을 찾으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는 좀 전문 병원, 큰 병원을 찾으셔서 정밀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면서 내 무릎에 물이 생기는 원인을 찾아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